안녕하세요, 강화문석입니다. 이제 NBA 5경기들 확정 정본 분석을 들어갈 텐데, 해축이 별로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제일 좋아 보이는 두 경기가 터졌네. 나머지 경기는 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은데 아쉽게 됐고, NBA 5경기 제가 볼 때는 경기 수는 많이 없지만 생각보다 좀 갈만해 보여요. 그래서 일단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요 경기는 어렵습니다. 생각보다 갈만한데 요 경기 빼고 나머지 4개는 그래도 건들만한 건덕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, 요 경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은 뭐 지미 버틀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, 그 밖에 뭐 마틴이나 뭐 하슬렘 같은 벤치 쪽 자원들도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어 보입니다. 샬럿은 코디 마틴, 고든 헤이워드가 역시나 빠져 있는 상황이고, 일단은 뭐 어제 분석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, 역시나 제가 어제 이제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마인 쪽이 좀 떨어질 걸로 보인다. 그러니까 정배 쪽으로 배당이 좀 떨어져서 마인 쪽으로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, 핸디캡이 역시나 3.5에서 제가 방송 거의 하자마자 4.5로 이제 바뀌었고, 그리고 지금은 5 정도예요.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5.5 내지 4.5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, 사실 어제 3.5는 아예 메리트가 저는 없다고 봤어요. 그래서 뭐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배팅하기 좀 힘들다,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드렸었는데, 아무래도 마이메 같은 경우 이거 샬프를 본 이유는 사실 샬럿이 잘해서 샬프를 본 게 아니라, 지금 지난 경기에 마이메 벤치가 쌌어요. 그래가지고 그런 여파 때문에 좀 샬럿 쪽을 본 부분이 있는데, 한 5.5 정도 되면은 그래도 뭐 주력감은 아니라고 보는데, 뭐 고배당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건들만한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. 그전에 마이애미가 확실히 이제 히로가 빠지고서 벤치 타임에서의 조금 약세가 보였다는 점에서 좀 불안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. 뭐 히로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게비 빈센트나 스트러스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괜찮았었는데, 히로가 빠진 상황에서 확실히 좀 풀어줄 만한 자원이 없다 보니까 벤치 타임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었고, 샬럿이 어쨌든 헤럴이 좀 버티고 있고, 우브레가 지금 또 이제 지금 선발 라인업에서 뭐 벤치로 일단 내려가 있는데 선발에서 워낙 좀 못하기도 했고, 그러다 보니까 샬럿이 벤치 싸움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비빌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요. 물론 이제 이번에도 과연 골밑 수비가 어느 정도 잘 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, 뭐 피제 워싱턴이랑 플럼리 세워서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걸로는 보여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막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, 어쨌든 어제랑 비슷하게 봅니다. 샬럿 5.5를 일단 적을게요. 프랜승을 보고요. 4.5는 조금 애매합니다. 4.5면은 뭐 안 간다는 마인드고, 5.5면은 건드려볼까? 요 정도 느낌은 된다 보고, 어노바 같은 경우 그래도 오바 쪽 샬럿이 템포가 상당히 빠르고, 마이미가 좀 당연히 뭐 아무래도 팀 컬러답게 느린 템포를 가지고 있지만, 샬럿이 빠르게 뭐 해준다면은 어쨌든 샬럿은 빠르니까 마이애미도 템포가 느릴지언정 그만큼의 공격을 가져간다고 봐요. 물론 음, 템포가 느린 부분은 있지만 지금 샬럿을 상대로는 공격 효율이 그래도 조금은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, 지난 경기 좀 안 좋았거든요 사실. 특히나 벤치 쪽에서 좀 나아질 부분이 있다고 보고, 양팀이 226.5 정도는 간신히 오버 정도 넘겨줄 수 있지 않을까, 요 정도 사이즈로 봅니다. 둘 다 막 그렇게 엄청 좋아 보이진 않는다. 굳이 보면 보는 느낌 정도로 보고요. 두 번째 경기 브루클린 워싱턴, 두 팀 다 이제 백투백인데, 어제 말씀드렸죠. 브루클린은 사실상 홈 백투백이고 워싱턴은 원정 백투백. 여기다가 뭐 지금 디니디가 일단은 들어간 것 같긴 한데, 들어갔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 드러먼드가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활약을 좀 보여줄 확률이 높아요. 어쨌든 디니디 같은 경우 최근에 워싱턴에서 좀 기용도 잘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, 이거는 뭐 벤치 쪽 자원들 같은 경우도 브루클린이 원래는 워싱턴 벤치가 좋았는데 많이 팔아먹고 이래가지고 트레이드하고 이래가지고 좀 약해진 부분, 워싱턴이 브루클린이 최근 또 캠 토마스나 뭐 알드리지 상당히 좋은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고, 이거는 뭐 백투백 을 고려하거나 최근의 흐름을 고려하거나 했을 때 저는 브루클린이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브루클린 승과 함께 브루클린 마인승인데 4.5까지 해외는 지금 떨어졌거든요. 사실 뭐 4.5도 조금은 뭐 불안할 수 있는 핸디캡이라고 생각은 하는데, 뭐 어떻게 리드만 하고 있다면 뭐 파작
근소한 리드라도 하고 있다면 파자가가도 그래도 충분히 뭐 해줄 수 있는 기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, 특히나 이제 브루클린 같은 경우가 워싱턴보다는 확실히 이제 뒷심이 최근에 강한 모습이 있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해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. 언어반은 어렵다. 이 경기 언어반 어렵고요. 세 번째 경기 뉴올리언스 대 댈러스. 어제는 제가 이제 댈러스 승과 이제 마엔 쪽을 봤었는데, 오늘도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. 사실 돈치치를 이용한 이제 투맨 게임을 뉴올리언스가 애초에 투맨 게임 수비가 좀 약하기 때문에 좀 막기, 댈러스의 공격 자체를 좀 막기 힘들어 보이고, 댈러스의 좀 오랜 좀 문제였던 벤치가 지난 경기 이제 마이애미를 상대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. 물론 이제 디니지나 뭐 베레탄스 이런 선수들이 뭐 완벽하게 팀에 녹아드는 모습까지는 아니었는데, 베레탄스 같은 경우 공격적으로 또 괜찮은 모습을, 돈치치와 역시나 뭐 호흡이 좋을 거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괜찮았어요. 특히나 지금 댈러스에는 베레탄스 같은 유형이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뉴올리언스가 어쨌든 지금 백코트 수비도 안 되는 부분도 있고, 뭐 그렇다고 골밑 수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, 댈러스 상대로 수비적으로 상당히 좀 고전할 만한 여지는 있고요. 물론 뭐 뉴올리언스도 공격적으로는 사실 괜찮은 모습을 보일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거 레지블록까지 만약에 나왔을 때 최근에 안 좋은 잉그램이 살아날 수 있을까? 결국에 잉그램이 살아나줘야 되거든요. 뉴올리언스가 잡으려면은 뭐로 가든 잉그램이 살아나줘야 되는데, 지금 댈러스의 프론트코트진의 수비가 상당해요. 지난 경기 막 벤치 쪽에 막시 클리버도 클러치 타임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,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여전히 저는 댈러스가 잡는다고 생각을 하고,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거는 어제는 제가 좀 어렵다고 봤는데, 오늘 언어바 중에는 이게 제일 좋아 보이지 않나 싶어요. 215.5 기준 오바. 기준점이 일단 낮은데, 낮은 거 대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점수가 꽤 날 것 같아요. 뉴올리언스도 일단은 좀 수비하기 좀 빡센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, 반면에 그렇다고 댈러스가 뉴올리언스를 완전히 좀 제어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땐 그거에 대한 또 의문도 있어요. 충분히 뉴올리언스도 어느 정도의 득점은 뽑아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을 때 215.5 정도는 그래도 오바 쪽이 괜찮아 보입니다. 네 번째, 미러키 대 필라델피아. 어제 뭐 미러키 승을 봤었는데 사실 핸디캡에 좀 고민이 있었죠, 어제 분석에서는. 근데 오늘도 뭐 비슷합니다. 일단은 뭐 승리는 사실 미러키가 가져간다고 봐요.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든이 아직까지 못 뛰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트레이드가 지금 상황에서만큼은 마이너스가 되고 있어요. 세스컬이 없고 드러먼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는 아무래도 주전에서의 활약도 면에서 미러키가 좀 가져갈 사이즈고, 결국에 쿤보를 제어하기는 좀 빡세다. 뭐 엔비드도 사실 빡세긴 한데 사이즈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땐 쿤보 막는 게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. 뭐 미들턴이 어느 정도 이제 타이블이나 뭐 데니 그린이 제어는 해줄 수 있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, 지금 사이즈상으로 쿤보를 막을 만한 선수가 없어요, 필라델피아는. 여기에 뭐 주루나 뭐 미들턴도 사실 고전할 만한 여진이 있긴 한데, 그래도 최근에 해리스가 많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 옵션 대결에서도 미러키가 별로 꿀리진 않아 보이고, 엔비드 대 쿤보, 글쎄 요것도 이제 미러키 쪽에서 제 생각에는 엔비드 쪽에 더블팀 많이 갈 것 같긴 한데, 그러면 이제 엔비드가 또 고전하는 그림이 나오는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이 해줘야 되는데, 지금 뭐 맥시나 해리스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글쎄요, 저는 막 그렇게 이 경기를 뒤집을 만큼의 활약을 기대하기는 너무나도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무난하게 그래도 일반 승 정도는 미러키가 가져갈 만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, 핸디캡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려워요. 6.5 귀신같이 좀 잡혀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어렵긴 한데, 그래도 미러키 마인 봅니다. 어쨌든 사실 승기는 뒤집기 힘들어 보이는 상황에서 그래도 마인까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마인까지 보고요. 언어바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언더 쪽을 좀 예상합니다. 결국 필라가 어떻게든 잡으려면 쿤보를 제어하는 수밖에 없고, 필라델피아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엔비드 하나 믿고 수비하는 것밖에 없어요, 제가 볼 때는. 그런 상황에서 저득점의 템포도 좀 많이 낮출 걸로 보이고, 좀 저득점이 좀 예상됩니다. 마지막 경기, 클리퍼스 대 휴스턴. 어제는 이제 우드가 아웃이었는데 출전이 떴고요. 대신 에릭 고든이 빠졌어요.
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지금 휴스턴의 입장에서는 공격력이 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. 뭐 케인 포터 주니어도 못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우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바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뭐 인사이드 쪽에 뭐 모리스 뭐 이런 선수들이 지금 프론트 코트진에 지금 클리퍼스도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우두가 빵빵 날뛸 만한 사이즈는 아니에요. 그런 상황이고 뭐 벤치 쪽이나 여타 자원들도 클리퍼스가 더 나은 상황이고요. 최근에 또 터런루 감독이 상당히 이제 지략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또 전술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일반승에 대한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. 클리퍼스가 저는 일반승 자체는 가볍게 한다고 봐요. 큰 무리 없이 뭐 점차가 벌어지든 뭐 벌어지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된든 그냥 무난하게 그냥 잡는 사이즈로 일단은 보고요. 결국 핸디캡에 대한 고민인데 핸디캡이 떨어졌어요. 뭐 한 10일까지도 갔다가 지금은 한 10.5 정도에서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드가 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더 빡세졌어요. 어제는 9.5 오늘은 10.5 그래도 이게 사실 클리퍼스가 아예 학살을 사이즈인지가에 대한 의문은 어쨌든 있잖아요. 클리퍼스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이 높은 기준점에서 1점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좀 커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배팅을 한다면 어때 휴스턴이 백투백 경기고 클리퍼스가 최근에 기세가 상당히 좋았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인사이드 쪽에서도 클리퍼스가 충분히 휴스턴을 많이 괴롭혀 줄 수 있고 휴스턴의 정돈되지 않은 공격을 좀 잘 막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. 벤치 싸움에서도 클리퍼스가 우세해 보이고 최근에 어쨌든 팀적으로 수비 자체도 괜찮았고 뭐 공격도 괜찮았어요.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살펴볼 때는 그래도 저는 마인승 쪽이 낫다고 봅니다. 근데 어제보다는 일단 그렇게 뭐 확 좋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긴 해요. 근데 뭐 배팅한다면 마인승이 좋아 보이고 어노바는 이 경기는 어렵다. 저는 227.5 높지 않긴 한데 뭐 에릭 고든도 빠지고 해가지고 더 오버하는 찍기 힘들어 보여요. 그러니까 어제는 굳이 보면 오바긴 한데 이건 배팅하면 사이즈 아니다 요 정도였는데 오늘은 이건 오버가면 안 된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. 그렇다고 언더 찍기도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어노바 같은 경우 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NBA 이제 휴식기 직전에 올스타 휴식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이고 5경기밖에 없지만 배팅하기에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앞으로 이제 뭐 며칠 동안 이제 좀 NBA가 없는데 올스타 전이랑 뭐 그 직후 잠시 동안 또 NBA가 이제 없는데 뭐 좋은 결과들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저녁에 이제 해외 축구가 몇 경기가 있는데 그거 이제 좀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해축이 그게 막 성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은데 5경기 하나 둘 셋 넷 5경기 뭐 잘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